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 저는 김현숙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일상이 행복하시죠? 매일같이. 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 행복은 습관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거죠.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행복해 라고 시작하면 그날 하루는 굉장히 행복할 것이라고 얘기들 하거든요. 아침부터 인상 찌푸리면 하루가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행복한 미소로 시작하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저와 한 시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좀 좋은 얘기예요. 긍정적 얘기. 사례들이 항상 뭐 안 좋은 것들도 많이 올라오죠. 힘들 때 보통 상담을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뭐 그런데요. 이 사례는 오늘 또 긍정적인 사례예요. 주변에 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모습인데요. 한번 제목을 볼까요? 네, 사별남과 사별남과 이혼녀가 재혼하여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는 이유.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네요. 언제 재혼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녀 둘을 낳고 지병으로 오래전 아내를 떠나보낸 65세 사별남과 남편의 폭력과 경제적 무능함으로 이혼한 61세 이혼녀 이야기. 네. 한 분은 이제 아내의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보낸 사별남이고요. 한 분은 또 폭력으로 남편의 폭력, 무능함. 꼭 폭력을 가진 사람도 또 무능하기까지 하더라고요. 폭력과 무능함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자녀를 데리고 이혼한 그런 이혼녀 얘기네요. 자, 딸 아이 한 명을 키우며 살아가던 38세 여성이 동네분 소개로 42세 사별남을 만나 1년 만에 두 사람 사이에 딸이 출생했고, 그러니까 만나서 같이 이제 연애를 했네요. 같이 왔다 갔다 연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임신을 한 상태. 그러니까 너뚱이네, 너뚱이. 꽤 늦은 나이에, 그죠? 이때 이제 40세가 넘으면 보통 우리 뭐 너뚱이라 하죠. 예, 너뚱이를 낳은 이분. 근데 여기 지금 이혼녀에게는 딸아이가 한 명 있었고요. 이제 전 남편에게서 함께한 딸아이 한 명 있었고, 또 우리 사별남에게서는 아들, 딸 이렇게 남매가 있었어요. 나이는 사별남의 아이 큰애가 나이가 많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혼녀의 딸이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이가 많고, 그다음에 사별남의 둘째 아이가 이제 세 번째로 나이가 차이가 나요. 많은 차이는 아니고요. 그렇게 종종종 요런 나이 순대로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한 가정을 꾸미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자, 그러던 차에 두 사람 사이에서 아기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집의 아이들과 두 사람 사이 아이 이렇게 이제 정말 다른 모습들의 자녀들이 다 있게 되네요. 자, 두 사람은 4명의 자녀를 키우며 지금 20여 년 이상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아이를 같이 키우고 낳고 20년 이상. 우리 보통 처음 결혼하고 보통 이제 이만큼씩 사는 정도가 될 텐데, 더 이제 시니어분들은 더 많이 사셨지만 사실 재혼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같이 또 가졌다는 것은 진짜 박수 칠 일인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세 자녀 결혼시키고 아주 그냥 세 자녀 아들, 딸, 그 막내도 딸이에요, 딸. 그러니까 아들 하나에 딸 셋인 집이네요. 네. 지금은 세 자녀 결혼시키고 함께 낳은 너뚱이 딸만 지금 대학교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황혼을 맞이하기까지 더군다나 각각의 자녀와 두 사람 사이의 아이를 양육하면서 마찰은 또 없었을까요? 우리 일상 가정의 부부들도 우리 둘 사이 자녀지만도 자녀를 사이에 두고 굉장히 마찰이 많죠. 의견 대립도 있고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마찰도 많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사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고 화해하고 또 밥 먹고 또 웃고 막 맨날 그러잖아요. 삶 자체가. 그죠? 여기는 또 다른 모습들의 가족이 만났는데 설마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서로 다른 모습인데. 그죠? 자, 건강하고 모범적인 사례라서 혼자 된 싱글 시니어들의 용감한 선택으로 다시 한번 행복한 삶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 건강한 사례를 좀 들고 왔네요. 자, 사별과 이혼으로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막막한 가운데, 그렇죠. 이혼녀는 사실 가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보통 이혼하신 분들이 가정이 넉넉하지 않죠. 이제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두 사람이 나눠 가져도 넉넉한 살림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개는 이혼할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진짜 무능해서 이혼하든지 돈이 없어서 또는 폭력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또는 유책 사유를 가진 분들도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혼을 하겠지만 이혼은 이제 두 사람의 가진 재산에 대해서 헤어질 때는 또 나눠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혼을 하고 나면 넉넉하진 않겠죠. 서로 없는 살림이 또 나눠 가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은 내가 양육하겠다라고 데려왔지만 사실 양육비도 못 받는 정도, 양육비도 못 받고 혼자서 그 임대 아파트 그런 데서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일을 해야 되는 이혼녀였어. 일을 열심히 했죠. 애를 키워야 되니까. 그죠? 그런 과정에 이제 만난 거예요. 자, 어머니께 이제 이런 자녀 내가 키우겠노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 자녀를 또 잘 키워야 되잖아요. 적어도 헤어진 거는 헤어진 거지만 내 자녀는 또 최선을 다해서 키워서 걔는 더 이상 또 이 삶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 부모로서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이제 잘 키우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벌어야 되죠. 벌면서 또 친정 어머니께서도 도와주시고 자녀 키우는데 도와주시고 그렇게 키웠고요. 또 사별남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특히 이제 여자들이 이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거는 좀 더 수월할 수 있어요. 왜냐 어머니 역할을 보통 이제 남자보다 엄마들이 좀 더 잘하니까 잘 양육할 수 있지만 남자들은 좀 더 또 어려운 점이 있어요. 회사 생활에 또 매여서 하다 보면 자녀 키우기가 쉽지 않은데 요즘 주변에 보니까 이혼한 남성분들이 자녀를 어린 시절부터 키우는 그런 분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굉장히 저는 박수 쳐주고 훌륭하다고 해주거든요. 쉽지 않은 일을 일과 가정, 양립을 다 지켜가면서 해오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자녀를 둘을 혼자 다 못 키워서 여기도 이제 본가에다가 맡겼죠. 본가 이제 할머니에게 아이를 부탁하고 이제 집이 또 달라요. 자신의 집에서 본가 어머니가 오셔서 돌봐주는 게 아니라 그냥 본가에 아이를 맡긴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자주 못 보는 상태에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제 매번 가서 자녀들을 만나는 거. 이 정도로 이제 키우고 계셨던 분이에요. 자, 홀로 직장 생활을 하며 주말이면 본가에 가서 함께하는 날들을 보냈어요. 자녀 만나고 식사 같이 하고. 어리니까 아이들이 아직 어렸으니까요. 자, 이혼녀는 숨도 쉬지 못할 만큼 먹고 살기에 바쁜 날을 보내다가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간에 이제 누가 소개를 시켜서 만난 과정이거든요. 케이스거든요. 한 번씩 두 사람 다 이제 이혼이고 사별이긴 하지만 일단 한 번의 상처들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자녀 키우기가
힘들어서 누구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혼자 살기에 외로움, 뭐 외로움도 크겠죠.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만날 수도 있긴 해요. 그죠? 자, 이렇게 서로 이제 어려운 처지를 이해를 하게 되는 과정 중에 만난 거예요. 여기도 혼자 된 사람, 또 자녀들도 서로 있으니까 아마 이해되는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모습들이죠. 자, 경제력을 따지고 외모를 따져보고 일일이 계산을 했다면 이제 두 사람 우리가 처음 그냥 결혼할 때도 사실 우리 따지잖아요. 뭐 잘생기를 1순위로 두는 사람 아니면 뭐 경제력을 1순위에 두는 사람, 학력을 1순위 두는 사람 각각 기준이 달라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기준치에 부합되면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도 기준이 있고 일일이 아마 계산하고 따져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했을 때 행복할 수 있을까를 아주 꼼꼼히 치밀하게 다 계산하고 이제 사람을 만난 거죠. 그렇게 해서 만나도 결국은 헤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잖아요. 이렇게 의도치 않게 나의 생각과 다르게 아파서 먼저 간 사람도 있고 또는 살아보니 그렇게 꼼꼼히 따지고 나를 위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혼해서 살아보니 나랑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로 이제 우리가 각양각색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가정을 꾸려가면서 사는데요. 이분들은 따졌을까요? 따졌겠죠, 물론. 근데 이제 1순위를 어디에 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아픔이 있다 보니까 서로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면이겠죠. 서로의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다면이 우선이었겠죠. 잘생기고 못생기고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한 번씩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이유가 다 있잖아요. 이혼한 사람도 이유가 있죠. 뭐 또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했는데 돌았으면 나의 잘못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잘못됨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생각도 있었을 거고요. 또 이 사별하신 분도 굉장히 미안하고 아픈 마음이 많을 거예요. 이래 줬더라면 안 아팠을 텐데 내가 이때 좀 관심 있게 살펴봐 줬더라면 병원에 자주 데려가 줬더라면 뭐 등등의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겠죠.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이제 이렇게는 하지 않으리라는 각오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이혼녀께서도 폭력만 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 있겠죠. 폭력 속에 시달렸으니까 내가 다시 만나는 사람은 안 때리면 좋겠어. 그냥 우리 애 학대 안 했으면 좋겠어. 안 뗐으면 좋겠어. 이 마음 하나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돈 좀 벌어 왔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으면 뭐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것들이 1순위가 아니었을까.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니라 정말 못해줬던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못 받았던 것들에 대한 위로를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은 이 마음이 아마 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 번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었으나 또다시 실패하지 않으려는 두 사람의 의지와 이해, 배려, 존중의 태도가 그들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제가 여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겠죠. 이제 안 아프고 싶어요. 먼저 떠나보내기도 싫어요. 그래서 살펴봐주고 챙겨주고 이런 것들 그 마음이 이제 배려고 존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서로를 움직이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각각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자녀를 키운다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고요. 더 많이 이해가 됐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사람은 직장 다니면서 애 둘을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거 얼마나 힘들었을까가 있었을 거고 또 혼자 여자의 몸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면서 저 딸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크게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또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20년 넘게 또 잘 살고 오고 있는 거 아닐까요? 자, 사별남은 잘 살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보통의 남자예요. 보통의 남자. 그냥 학교 대학 졸업하고 회사 취직해서 그냥 장기 건속 이렇게 성실한 그런 남자였죠. 자, 중견기업의 간부, 이제 그렇게 성실하다 보니까 중견기업의 간부로 이제 지내게 되셨고요. 그냥 보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 사별을 함으로써 그게 보통스러움이 아니라 아주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이분도, 우울한 시간들이 많았죠, 사실. 뭐 술로 세월을 보내고 흡연으로 세월을 보내고 뭐 위로의 방식이 그밖에 없었으니까요. 예, 술과 뭐 담배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던 분이세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혼녀는 보니까 뭐 키도 아담하고 예, 보통의 키보다 이제 뭐 아담하니 아담 사이즈에 그냥 얼굴은 편하게 생긴 그런 보통의 모습이에요. 자, 재혼을 선택할 때 이제 무엇을 우선시해야 될지 우리 또 이따가 한번 나눠볼 거예요. 나눠볼 거예요. 자, 남은 삶을 서로 다른 성씨의 아이들을 함께 양육하며, 그렇죠? 성씨가 다르죠. 각각의 집에서 왔으니까 살아야 하는데 또 자녀들의 합은 또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둘은 이제 잘 맞아요. 합이 서로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우리는 이제 충분히 합이 맞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나와 내가 책임져야 될 내 자녀들의 합도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만 좋다고 우리만 뭐 죽자고 죽기 살기로 좋아하면 또 자녀들은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자녀들의 합은 또 어떤지. 자, 차별하지 않고 키운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내 자녀에 대한 애착이 사실은 좀 더 클 거잖아요. 그래서 재혼한 부부들이 가장 큰 다시 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거죠. 내 자녀 학대하는 거 못 봐. 차별하는 거 못 봐. 근데 또 여성분들은 그 재혼한 남편의 자녀들에게 눈치를 봐야 되는 뭐 이런 여타의 문제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참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 둘이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하는 이 자체가 사실 자유롭지는 못하더라고요. 자, 차별하지 않고 키운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행히 두 딸은 친자매처럼 희한하게 닮았어요. 사진을 보니. 아, 진짜 친자매 같아요. 다행히 두 딸이 닮고 또 잘 지내줘요. 이 자녀들이 사실 초등생, 뭐, 중학생, 큰애가 이제 중학생, 뭐, 요럴 때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 자매는 정말 친자매처럼 닮은 것 이상으로 애들이 언니, 동생 하면서 잘 지내주는 거. 이거 희한하게 궁합이 또 잘 맞았죠. 애들끼리도, 그죠? 그래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새롭게 부모가 된 두 사람은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서로를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둘만 좋으면은 결코 끝까지 가지 못했을 텐데 이 자녀들이 또 서로 합이 잘 맞았다라는 거.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태어난 게 어쩌면 또 플러스 알파로 작동했던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게 또 하나의 모두에게 동생이 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끈으로서 작동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른 아이들이 어떤 합이 더 잘 맞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냥 이 동생은 그냥 동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예뻐해주고 아껴주고 다른 아이가 아니라 그냥 우리 형제로서 진짜 잘 케어도 해주고 도와주고 그죠? 그런 식으로 보낸 거죠.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두 사람은 한마디로 뭐 속궁합이 좋았으니까 애기도 또 그 늦은 나이에 또 늦둥이를 탄생시킬 수 있었겠죠. 속궁합이 좋다고 합니다. 늘 스킨십을 하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60이 넘은데도 어디 가면 꼭 손잡고 가고 집에 있어도 늘 상대방의 몸에 피부가 닿아 있는 모습. 손을 올려놓든지 스킨십이 굉장히 많은 부부.
또 이제 뭐 어디를 가도 이제 항상 진짜 참 스킨십이 많아요. 그렇게 지내던 부부 함께 동행을 하면서 이제 지나다가 이제 퇴임을 하고 난 뒤부터는 더욱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는 뭐 저녁에만 보고 저녁에 같이 함께 하고 사랑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퇴임하고 나서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났잖아요. 우리는 뭐, 집에 삼시세끼 먹으면 어때요? 아, 삼식이라 그래서 막 싫어하죠. 아, 어디 또 나갈 데 없냐고, 친구 또 안 불러내냐고, 갈 데도 없냐고, 점심 해결하고 오라고, 저녁 해결하고 오라고, 우리 막 그러죠. 근데 또 이 부분 아주 특별해요. 항상 삼시세끼 같이 먹고 같이 함께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마 지금까지 오게 한 그런 이유겠죠. 친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사빌남 주변에도 이제 굉장히 뭐 학창 시절부터 해서 성격이 또 좋으시니까 늘 또 모임에도 가고 친구들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 이혼녀 제가 이제 사례자분이 우리 이혼녀님인데요. 성격이 또 아주 쾌활하시고 말솜씨 좋으시고 아주 솜씨, 말씨, 솜씨, 뭐 맵씨까지 뭐 하여튼 굉장히 매력이 많은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없어서 매력이 없어서 뭐 외식 안 하고 밖에 뭐 친구 만나러 안 나가고가 아니라 그냥 두 사람이 남은 시간을 굉장히 함께 즐기고자 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려고 했던 정성들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노력이죠, 노력.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정말 삶을 제대로 산다면 정성이 필요하죠. 사람에게도 정성을 쏟아야 되고 그 상황, 환경 모두에게 정성을 쏟아야 내가 원하는 삶이 오지 않을까요? 꼭 이렇게 사빌남과 이혼녀의 만남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성을 쏟아야 되는 거죠.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살았으니까 익숙해진 너무 편안함이 그러니까 편안한 거는 참 좋아요. 편안한 건 좋은데 편안함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남편 늘 옆에 있는 남편? 편안하면 좋은데 너무 쉽게 생각해서 정성을 좀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을까 걱정해요. 그래서 그 정성 놓치면 너도 저 나이 들어서 황혼 이혼하자고 그러고 막 그 뭐라 그래요 또 이혼은 아니고 막 떨어져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자 그러고 막 그러는데 정성을 쏟았을 때는 그런 말이 안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늘 정성을 쏟아야 된다. 성의를 보내야 된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제공되는 식사 하나까지 해도 우리가 정성을 쏟고 성의를 쏟았을 때 그때는 막 영원히 막 끝까지 손잡고 가는 거죠. 우리 영화에 왜 사랑해도 좋아 뒤늦게 만나신 분들 봤잖아요.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아껴주고 배려할 때 정말 우리 이 상태로 죽어도 좋아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삶을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냥 너무 오래 살아서 식상해. 그래서 나 저 외식할 거야. 나가서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주는 밥이 가장 맛있고 이 편안함이 정말 좋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행복한 삶이 될 거예요. 자, 두 사람이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것은 정말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던 일들이 컸다라는 거죠. 이해해 주려고 했고 외로움 함께 나누고자 했던 거. 아팠던 순간순간 마음 나누면서 내가 힘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까. 자, 그런 마음이 기본이 되었던 것 같고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태도가 있었다. 우리 다 달라요. 사실은 뭐 한 이불 속에 잤다고 같이 산다고 다 알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속내를 드러내고 아픔을 얘기하고 그랬을 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고 함께 나가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아요.
좋은 점만 바라봤죠. 나쁜 거 찾으려면 한도 없어요. 밥 숟가락 드는 것조차도 싫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점을 보면 어머 젓가락 잡는 것까지 이뻐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부부가 정말 좋았던 거, 예, 지금까지 잘 지낼 수 있었던 게 보면 사실 성적 만족도가 되게 높았던 거죠. 두 사람이 궁합이 잘 맞았다는 거죠. 예.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막 어른들께서는 궁합을 보잖아요. 암만 잘 살고 잘 생기고 그래도 속궁합이 안 좋으면은 행복하지 않다고 막 어디 가서 막 궁합 보고 막 사주에 보면 궁합이 나오나 봐요. 막 사주 보면서 궁합 맞추잖아요. 그래서 속궁합이 좋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게 바로 속궁합이라는 게 성적 만족도죠. 누구는 좋아하는데 누구는 싫어하면 이것도 안 맞아서 등 돌리게 되겠죠. 둘 다 좋으면, 네. 또 이제 너무 좋아도 또 문제겠죠. 서로 막 빼빼 말라갈 정도로 또 너무 좋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영화를 하나 봤어요. 얼마 전에 감각제국? 와, 거기 나오는 일본 영화예요, 일본 영화. 거기 두 사람은요, 궁합이 궁합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너무 이제 섹스에 집착하는, 이런 영화더라고요. 정말 이제 마음도 또 같이 가기도 하고, 이런 부부도 있어요. 물론 거기는 부부는 아니고, 서로 성적으로 이제 만나서 성적 만족도를 굉장히 크게 가지는 사람들인데, 뭐, 1935, 6년인가 그때 있었던 일본의 아주 큰 뭐 살인 사건 중에 하나였던 그 실사례를 가지고 만든 영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성적으로만 집착을 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뭐 살인을 하게 됐고, 살인을 해서 막 미워서 살인한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랑해서 살인한 이런 관계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면 오래오래 살아야지. 왜 사람을 죽여서, 자기는 벌 받고 그러냐고요. 그래서 이게 궁합이 좋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의 수가 있는가 하면, 또 너무너무 맞지 않는 부부도 있잖아요. 결혼할 때 뭐 궁합을 안 살펴봤는지 모르지만, 정말 피부만 닿아도 싫다라는 이런 섹스리스 부부들도 있더라는 거죠. 참 천차만별이죠. 근데 우리가 부부로서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정말 성관계를 포함하잖아요. 이게 100% 집중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 성관계도 부부관계의 결혼 유지의 필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혼을 하는 사유 중에 하나기도 하잖아요. 성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뭐 6개월 동안 한 번도 제 옆에 오지 않았어요. 뭐 손도 잡아주지 않았어요. 뭐 이러면 이혼 사유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남자 여자가 만났을 때 성적으로 충족되는 것도 행복의 요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가 잘 맞아야 되는데 적당히 잘 맞는 거. 네. 너무 한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잘 맞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재혼을 하신 분들은 정말 적당히 잘 맞은 부부인 것 같아요.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존중하는 가운데 함께 해간 경우지요. 성적 교감이 좋다라는 것은 어쩌면 또 다른 여타의 환경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더라는 거죠. 정말 사랑하면 또 다 용서가 되나요? 뭐 이런 경우예요. 정말 좀 부족해도 충분히 성적 만족도가 높으니까 또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옛말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부부 싸움하고 나서도 한밤 자고 나면 싹 풀리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이 성적 만족도가 충족이 되면 용서되는 부분들이겠죠. 또 그 속에서 많은 정신적 교감뿐만이 아니라 언어로 또 미안해, 사과해 등등의 어떤 많은 소통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어느 집이든지. 안 싸울 수도 없고, 갈등이 없는 집도 없을 거고, 자녀 문제로 툭
툭닥거리지 않는 집도 없을 거예요. 사실 이만큼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충분히 다 받아들이고 간다는 것은 그래도 밤에 자면서 이런저런 쑥덕쿵 이랬수 저랬수라는 수많은 대화들 속에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여주는 과정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옆에 계시는 분들과도 그렇게 살지 않으실까요? 또 안 싸우는 거 문제예요. 안 싸운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티격태격도 때로는 필요하고요. 풀어가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그게 이제 서로 관계를 더 돈독히 해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두 사별남과 이혼녀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유라고 제가 제목을 가졌는데 이제 하나하나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살펴보자면 그러네요. 자, 서로 다른 이유로 혼자가 된 사람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밀 때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요소가 있을까요? 조건이라 그럴까요? 조건? 이제 저는 요소라고 했는데요. 결혼 조건이 있겠죠. 뭐 재산도 있고 뭐 이런 조건이 있겠지만 이런 재혼했을 때는 그런 조건들보다는 정말 필요한 요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될까요? 헤어졌을 땐 다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뭐 폭력의 문제 있겠지만 사실 첫 번째는 솔직함,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재혼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간에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첫 번째는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믿어줘야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재혼이 아니고 결혼할 때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러나 옛날에 남자 관계가 이래서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또 요즘 이제 저희들 세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또 뭐 다 이해되고 요즘 청년들은 뭐 이해되고 또 용서되고 다 받아들여주는 이런 환경, 사회가 변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결혼할 당시에는 뭐 과거에 그냥 남자친구가 있는 것도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그만큼 비밀, 뭐 나한테 좀 좋지 않은 일, 약간 마이너스가 될 일 같으면 비밀로 하라고 많이 했죠. 근데 재혼할 때는 비밀이 아니라 아픔을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그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래서 이혼했어. 뭐 저랬어. 나는 이랬어. 이렇게 했어. 솔직한 자기를 내놓았을 때 이해받을 수 있는 부분도 크고, 그죠? 그래서 아마 숨기는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숨기는 게 아니라 또 있는 척 하는 것도 아니라 그런 것들을 솔직히 털어놓았을 때 그때 마음을 내어놓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저 부분은 내가 도움이 되어질 수 있겠다. 해줄 수 있겠다. 판단하시겠죠. 해줄 수 없는 일에는 또 할 수가 없겠지만 토로를 했을 때 저 부분은 내가 위로가 될 수 있겠구나. 나 그동안 혼자 살면서 음식을 잘 못 먹었어. 나 이런 걸 못 먹으라고 했을 때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만난 것을 해줄 수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솔직히 뭔가를 얘기했을 때 해줄 수 있는지 해줄 수 없는지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죠. 거기서 해줄 수 있다고 느껴졌을 때 함께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내가 힘들었던 부분들 그런 거 솔직히 말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은 것. 그게 신뢰성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감. 살면서 서로 불안했잖아요. 누군가 없어서 내 마음을 나타낼 수도 없었고 토로할 수도 없었고 어디 가야 내 마음이 안정되어져야 될지 몰라서 술집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고 다른 데 가서 소일하는 시간들도 많았을 거고요. 그 외로움을 삭히는 방법이었겠죠. 불안한 상태죠. 내 자녀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내가 이 애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등등의 불안감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 거를 함께 하면서 안정감을 찾아가는 거죠. 혼자가 안 되는 일은
두 사람이 다시 합쳐서 남자가 필요한 곳에서는 남자가 있어주고 여성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는 여성의 손길이 있어주는 것. 그게 자녀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게 확신이 들었을 때죠.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안정화될 수 있어라는 확신이 들 때 재혼을 결심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생각해야 되겠죠. 자녀와의 합은 잘 맞을까?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재혼을 하게 되는 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필요한 요소라면, 바로 신뢰성, 그리고 안정성, 안정감이 있는지 그런 거, 그 다음에, 가족 대 가족으로서의 만날 때,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가? 수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 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자녀들과의 융화. 쉽지 않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 보도되는 문제들도 많잖아요. 뭐, 계모의 어떤 학대.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동학대가 이런 문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둘은 좋아서 결혼했는데 제가 방해가 돼요. 아이가. 이런 경우죠.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새롭게 결합된 가족 속에서 학대를 굉장히 많이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재혼 과정에서 생기는 학대는 물론 신체적이나 좀 심한 학대들이 많고요. 뭐 우리 일상으로 지내는 가정에서도 아동 학대는 일어나거든요. 사실 그때는 이제 정서적 학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데, 사실 굉장히 극단적인 학대라든가 신체적인 학대는 이런 재혼 과정에서 좀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유전자로 이렇게 태어난 자녀들과의 성품, 인성 이런 거 우리가 다 캐치를 못 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 융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못 키우겠죠. 그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 내 자녀라고 생각해야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환경에서 만났다고 다른 자식이 아니라 내 자녀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내 자녀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자녀예요. 그러면 같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해준다라는 입장에서 구구절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먹어 저거 먹어 이거 노라는 거예요. 그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괜히 다른 엄마가 와서 새 엄마가 와서 나를 간섭한다 터치한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로 할 때 도와주는 것. 네. 그러니까 내가 네 엄마야 이제 내 말 들어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옳지 않다네. 그러면 이제 융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자식에게. 그래서 서로 이제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죠. 우리 뭐 콩쥐 파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들 보면. 그래서 융화가 쉬우려면 간섭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할 때 슬쩍 내어주는 것. 그리고 좀 더 다른 이제 실질적으로 교훈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각자 자기 자녀에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냥 지켜봐 주는 것, 언언히 지켜봐 주는 것으로 함께 나갈 거예요. 항상 동등하게 해줬을 때 융화가 저들끼리 아마 잘 지내는 그런 일들이 안 될까요? 차별하지 않는 거겠죠. 그냥 똑같은 자녀로. 그래서 여기 사별난과 이혼녀는요, 자녀들의 성씨도 이제 다 바꿔서 같은 성씨로 올리고 등재하고 이런 식으로 완결하게 우리는 서로 따로가 아니야 라고 확실하게 하나가 되는 방법들을 두 부부가 굉장히 노력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질감을 전혀 느끼지 않도록 해왔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이유, 아이들도 함께 해줬고요. 지금은 그 네 아이들이요, 이 두 부모를 위해서 적금을 붓고 있대요.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노후 자금이라기보다는 이제 엄마 아빠가 나이 들어서 병원에 갈 일이 더 많으실 텐데 그때 병원비는 우리가 대자 할 정도로 네 자매가 굉장히 끈끈한 관계로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거 그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두 부부가 만들어낸 거죠. 두 부부의 건강한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거죠. 건강한 영향력을 미친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화목하고 정말 참 멋진 그런 가족이에요. 막 풍족하게 잘 살고 이건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의 직장도 다 나름 대학 졸업하고 나름 성실하게 다 임함으로 인해서 부모를 위해서 그 작은 것을 내어놓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되게 멋진 모습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재혼을 꿈꾸는 분들, 싱글남, 싱글녀로 있다가 재혼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즐긴다. 뭐 그냥 이렇게 뭐 지내다가 성적 만족도 높이고 그냥 심심하니까 뭐 좀 같이 지내자가 아니라 정말 남은 삶을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계산되지 않는 만남, 네, 정말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참 흔히 뭐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만 진짜 이해관계가 들어가지 않는 이용한다?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덕이 된다를 계산한다면 못 만나겠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저 사람에게서 내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죠? 내가 뭘 받을까가 아니라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좋은 만남으로 연결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개선되지 않는 만남 좋겠죠. 그냥 어떤 지금 내가 외로우니까 뭐 섹스 파트너로 지내야 된다? 그러면 합의하에 그런 진짜 그야말로 뭐 리비도의 관계를 가진다면 모를까. 정말 한 가정을 꾸리고 재혼의 계획이 있다면 혼자가 아닌 가족 전체와의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방법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같이 움직이는 문제니까 그런 것들 다 내가 수용할 수 있나를 좀 계산해 봐야 되겠죠. 힘든 것들 나 보상받을 거야. 이 사람으로부터 보상받을 거야 라고 한다면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재혼한 가정에서는 또 자녀들과 더 멋지게 또 이런 케이스 있으니까 좋은 케이스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또 좋은 만남을 가지고 또 꾸려졌다면 더 멋지게 또 쭉 가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